서울 충무로의 중국 비자 서비스 센터. 앞으로 비자 신청이 어떻게 될지 실무자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저희가 접수는 받고는 있습니다. 내일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국내 지시에 따라 방문, 상업, 무역, 관광, 일반 개인 사정 등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소하면 상황에 따라 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중국 당국이 중국행 비자 수속을 정지한다고 여행사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배경에 대해 대등한 조치를 취했다며 보복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장 국내에서는 사업을 이유로 중국에 단기 출장을 오려 했던 기업인들, 또 중국에 있는 한국인 주재원을 방문하려 했던 친인척 등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국 내 방역이 풀리면서 시장 조사 등을 위해 출장을 계획했던 기업들이 난처해졌다고 말했습니다. SNS에서도 중국 입국 가능 여부를 묻는 비자 관련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조치는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첫 전화 통화에서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我们再次呼吁相关国家从事实出发，科学适度制定防疫措施。 우리 정부는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중국 측의 조치에 대해서는 그 양국 외교 채널을 통해서 서로 협의가 소통이 이루어졌고요.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의 발표 직후 SNS 웨이보에는 한국에 갔다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사진을 찍히는 등 범죄자 취급을 당했다며 한국을 비판하는 게시물들이 상위 검색어를 차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네, 지금 조희영 특파원 연결돼 있는데요.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조 특파원, 사실 우리만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가장 먼저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제한했단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주중 한국 대사관은 중국 당국에 설명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면서 현재로선 정확한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이어 일본도 비자 발급이 제한된 만큼 한국만 겨냥한 조치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입국 규제가 다른 나라보다는 강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일부터 한 달 동안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는데요. 보통 다른 나라들은 입국 전 PCR 음성 결과를 요구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비자 발급을 제한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일본도 최근 중국행 항공기 증편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내놔서 비교적 규제가 강한 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강한 나라는 국적을 불문하고 중국발 여행객 입국을 아예 차단한 모로코와 국경을 폐쇄한 북한 정도입니다. 네, 이번에 발급이 중단된 단기 비자에 관광 비자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영향이 좀 있을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관광 비자도 발급 중단 대상에 포함이 되긴 합니다만 사실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 관광 비자는 발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조치로 인한 추가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상무비자, 상용비자로 불리는 30일에서 90일 사이의 단기 비자 중단이 문제인데요. 장기 비자를 받은 주재원을 둔 대기업들은 큰 영향이 없겠지만 중국 코로나 상황을 보고 다시 사업 계획을 세우려던 중소기업들이 문제를 겪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장기 비자에 속하는 취업, 유학 등은 제한 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실제 발급 업무 처리가 제때제때 될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각국이 중국발 입국자 규제를 강화하자 중국 정부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과도한 조치라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방역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말라면서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중국발 입국자 규제 강화 흐름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반대한다며 정치적 농간을 부리거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部分国家采取仅针对中国的入境限制措施，缺乏科学依据，一些过度做法更让人不能接受。
중국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가 정상적인 교류 협력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층 더 격앙된 어조였습니다. 상응하는 조치도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将针对不同情况，本着对等原则，采取相应措施。 관영 매체들도 중국발 입국자 규제를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CCTV의 인터넷 매체인 양스망은 중국이 엄격한 방역 정책을 채택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때는 개방하라고 하더니 방역 조치를 최적화하자 이제는 자신들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며 위선적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바이러스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중국인만 차별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는 게시물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而且病毒是我们全人类的公敌，还要根据病毒把人群弄成369等之分吗？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유행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상하이에서도 검출됐습니다. 이전 바이러스보다 재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중국에 또다시 대규모 감염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